반려동물을 키우셨거나 혹은 키우고 계시나요? 아, 네. 저희 집에 매우 그 속 썩이는 여동생 같은 멍멍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저희 의과대학 본과 생활 때부터 같이 했던 볼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은 결혼한 여동생과 함께 새 오빠를 찾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를 키우셨는지는 몰랐는데. 저희 개도 여러 번 키웠었고요. 네, 고양이도 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반려동물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손님을 한분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 반려동물은 괜찮을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과 고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의사이자 데일리벳 기자이신 이학범 수의사 연결해서 코로나 시대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학범 수의사님.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벳 이학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의사님이 호칭 편하세요? 기자님 호칭이 편하세요? 수의사가 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수의사가 나을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정재훈 교수님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열심히 묻겠습니다. 여기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뭐 바쁘신 분 모셨으니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걱정 중 하나는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을 때 반려동물에게 옮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코로나가 감염되어서 확진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국제기구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은 지금 35개국에 19종류의 동물들이 무려 645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뭐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뭐 퓨마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요. 개,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은 이 확진자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전파를 시킨 경우고요.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시킨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동물에게 전파시킬 걱정을 좀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반대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 반려동물을 감염시키는 사례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중등도나 사망률 수치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게 없는데요. 이제 네. 연구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보면은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감염률이나 뭐 치사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증상이 있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람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개랑 고양이를 비교하자면 개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감염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개를 키워보면 개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걸 저도 느낄 정도로 콧물을 흘리거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어떻게 나오나요? 네. 사람이랑 비슷한데요. 일단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기침이나 호흡곤란이나 뭐 구토, 설사 같은 좀 비특이적인 소화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사람도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동물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도 그래서 검사를 좀 하면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은 전제 조건들이 좀 있어요. 네. 우선은 보호자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또 증상을 보여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 사례가 나오니까 실제로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진단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꽤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저는 PCR 검사 같은데 PCR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나요? 네, 동물도 PCR 검사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지자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동물위생시험소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네, PCR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건 그 비용 없이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예, 검사 비용은 무료이고요. 만약에 그 검사를 해서 만약에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에 걸렸다고 하면은 어, 우리처럼 뭐 입원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집에서 자택 격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전파시킨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좀 반려동물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자택 격리를 하면서 2주 뒤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아주 순수한 궁금증인데요. 저희가 아이들 검사를 네. 해보면 아이들 비인두 도마라는 거를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개나 네. 고양이는 어떤 식으로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되나요? 사람이랑 똑같이 검체를 채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항문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반려동물도 사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보통 잡고 다른 한 분이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의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인이 확진이 되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도 당연히 격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중에서 1인 가족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치료센터로 가거나 아니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격리가 되어야 될 때 그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네, 있을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가족이 여러 명일 때는 이제 확진자 말고 당연히 다른 가족 구성원 분이 반려동물을 돌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일단 뭐 친구나 뭐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보셔야 되고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요. 만약에 정 없다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도 그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데 맡기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한 임시보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맡길 수가 있고요. 대신 비용은 좀 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왠지 반려동물 키우시는 네. 분들 확진 많이 되시면 또 아,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보면 정말 친가족 같거든요. 네. 걔가 어디 가서 잘 지낼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족과 보호자와 떨어져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오면은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진 않나요? 네, 근데 뭐 몇 달씩 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일주일, 이주일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반려동물도 감염이 어쨌든 되긴 되고 또 뭐 사망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지금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개고양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네. 새로운 또 세계신가 아, 네, 네. 봐요. 저도 너무 그래서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뽀글이님께서는 와 신기하다 검사 얼마예요? 아까 이 검사비는 따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동물들이 가만히 이영현님께서는 동물들이 가만히 있는지도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너의 아저씨님께서는 직업이 수의사신데 약간 배우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다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약간 그 외모만 보면 미스터 트롯 탑 6 정도 진출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아, 있다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매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학곤 수의사님 카메라 각도를 살짝만 조절해주면 더 좋겠다고.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몸도 좋으시군요. 네 아, 네. 외모만 잘생기신 게 아, 아니라 몸도 몸까지 좋으시군요. 좋다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 궁금하셨나 봐요. 혹시 반려동물용 코로나 백신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네, 있네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네, 네, 오늘 정말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군요. 아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이 있어서 러시아는 이미 반려동물에게 접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개발이 됐는데 미국은 여러분 파이자 아시잖아요. 네. 네, 파이자의 동물약품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분사를 해서 조에티스라고 하는 동물용 의약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전신이 파이자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반려동물은 사실 사람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 동물원이라든지 농장 이런 것들은 동물을 집단 사육하니까 동물끼리 그러네요. 전파시킬 우려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조에티스에서 개발한 백신은 미국의 지금 동물원이랑 농장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 번째 개발한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새로운 네, 근데 세상이네요. 러시아가 먼저 개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러시아가 동물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미사일도 걔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니라 네.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동물용 코로나 백신도 1차, 2차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뭐 사람처럼 이제 사람은 백신 종류에 따라서 좀 접종 이런 게 다르잖아요. 네,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용 백신의 경우는 일단 한 번 접종을 마치고 그다음에 좀 간격을 두고 또 마치는데 무조건 2차까지 꼭 맞아야 된다, 뭐 부스터 필요하다 아직 이런 얘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동물병원은 어디 있냐는 댓글도 달려 있는데. 제가 수의사긴 한데 동물병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데일리벳이라고 하는 수의학 전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데일리벳 홍보도 살짝 해주시죠. 기왕에 네, 이름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청년 의사의 수의사 버전, 동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기사는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홍콩 정부가 햄스터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약 2천 마리 햄스터를 안락사 시키기로 해서 막 외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안락사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콩에서 이제 어떤 펫샵에 있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그게 이제 햄스터로부터 전파된 걸로 의심이 돼서 그 햄스터를 다 안락사시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니까 햄스터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우리 밍크 있잖아요. 네, 네. 밍크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들이 해외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사람으로부터 밍크에게 전파가 됐고 밍크 몸 안에서 변이가 된 다음에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다시 감염되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반려동물은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동물 종에 전파가 되면서 사람으로 전파시키는 사례가 또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동물로 갔다가 다시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동물로 가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하지만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사람이랑 네.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감염병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뭐 메르스, 사스, 뭐 에볼라 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그냥 반려동물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이제 광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고양이를 기르신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신문사를 경영하시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신경 쓸 일도 많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려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도움을 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받지만 반려동물과 붙어 있는 시간이 있으면서 뭐 먹이도 주셔야 되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해야 되니까 신체적으로도 음,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원래도 사람에게 굉장히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지만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 시청자 여러분께 수의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십시오. 서울시가 동물보호과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고 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시스템도 가장 먼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라면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코로나19든 뭐 어떤 양육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반려동물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는 마시고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막 질문들이 쏟아져가지고 잠깐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동물에 대한 동물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은 아직 낮은 것 같은데 기왕에 수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정도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는 독자의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이 가족이 사실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법적으로는 동물이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어떤 물건을 부시면 물건값을 물어주면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그런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법도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식 수준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런님께서는 지금 막 질문들이 계속 지금 나와요. 이 펫 산업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돈벌이 같기도 해서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답니다. 신문사도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이 나왔네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뜬다 하니까 뭐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뛰어 들어오는데 한 2, 3년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금방 포기하고 나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나왔을 때 이 회사가 정말 반려동물을 생각해서 동물과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돈을 생각해서 뭐 반려동물 시장이 몇 조네 이런 얘기를 하는 회사인지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 책도 내셨대요. 반려동물을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고양이님 저랑 살만하신가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수의사님은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저는 14살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4살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네요. 오래 산 고양이 아닌가요? 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거의 70, 80이 됐다고 보면 되죠.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래 산 고양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한 시청자께서 국내 최장수 고양이는 몇 살인지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이게 뭐 비공식적이긴 한데 네. 알고 20몇 계셔. 살까지 산 고양이가 얼마 전에 이제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긴 해서 저도 그거를 보고 20몇 살 산 고양이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고 또 기자로 활동하시는 매체에 꼭 접속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데일리벳이라고 검색 사이트에서 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데일리벳은 무슨 뜻인지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시 영어로 이제 수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일간 수의사 같은 느낌이죠. 네. 청년의사랑 거의 네. 일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 모셔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훈남으로 화면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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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